네, 2장 엔트로피와 온도 마지막 강의는 엔트로피와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열평형 상태 그리고 이제 엔트로피 그 다음에 좋아진 동자의 엔트로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열 접촉의 평형 상태, thermal equilibrium 이렇게 얘기하는데 열 접촉을 이루면서 토탈 에너지가 U인 경우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에너지가 U1 그리고 U2인 두 개가 열 접촉을 이뤘을 때 이러한 토탈 에너지가 일정한 두 결합계의 다중도 우리 이제 멀티플리시티라고 하는데 그렇게 다중도 함수는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죠. 각각의 다중도 함수의 곱을 이제 모든 U1 이제 토탈 에너지가 원래는 이제 N2 G2인 경우는 N2 U2인데 토탈 에너지가 일정하니까 U2는 U-U1 해서 모든 에너지에 대해서 개원의 모든 에너지 U1에 대해서 썸메이션을 해주면 그게 이제 결합된 두 결합계의 다중도 함수가 되고 우리가 이제 열평형 상태에서 이 그 다중도 함수에서 가장 큰 다중도 함수가 가장 큰 값이 다중도 함수의 가장 큰 값이 이 결합계의 성질을 지배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뭐냐면 얘가 이제 굉장히 뾰족한 sharp function을 나타낸다고 했죠. 특정한 에너지에서 피크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극대 조건은 그 미소 에너지 교환에 대해서 요 다중도 함수의 미분값, 요 놈의 극대 조건을 구하려면 GNU의 극대 조건을 구하려면 그놈의 미분값이 0이 되는 first derivative는 0이 되고 second derivative는 네거티브 뭐 이렇게 돼야지 극대 조건이 된다고 했죠. 그랬을 때 이제 그때 이 미분값이 0이 된다는 얘기는 DG는 0이 되어야 하고 DG는 뭐냐 하면 G1하고 G2 인터널 에너지 그 에너지 U1에 대한 미분값 U1은 이제 G1은 U1의 함수고 G2는 U2의 함수니까 DG가 0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partial G1 U1 그러니까 G2는 U1에 대해서 constant니까 되고 DG1 DU1 곱하기 DU1 더하기 partial G2 partial U2 times G1 DU2는 0이 된다는 게 이 극대 조건에서 미분값 G의 미분값이 0이 된다는 조건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DG를 미분을 할 때 U1과 U2의 함수로 주어진 DG를 미분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요걸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제 아래 첨자 N1, N2는 뭐냐면 N1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 G1에 대한 G1을 U1에 대해서 편미분을 취해줬다는 의미이고 이건 이제 N2를 픽스를 시켰을 때 G2를 U2에 대해서 편미분을 시켜줬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토탈 에너지는 일정하니까 DU는 U1 더하기 U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DU 토탈 에너지는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DU가 0이 되는 거죠. 변화량은 0입니다. DU의 변화량은 0. 그래서 DU는 0이 되니까 당연히 DU1은 마이너스 DU2가 됩니다. 그렇죠? DU1 더하기 DU2가 DU인데 그놈이 0이 된다. 토탈 에너지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 놈을 DU2를 마이너스 DU1으로 그 치환을 해주면 결국 이 앞에 있는 놈이 개수가 같아야 돼. 얘 공통인수 DU와는 공통인수가 되고 요놈 partial G1 DU1 곱하기 G2 빼기 partial G2 DU2 곱하기 G1이 0이 된다는 의미하고 같죠. 그 DU를 마이너스 DU1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좌변으로는 G1의 함수로 우변은 G2의 함수로 나타내주면 G1분의 1에 DG1 DU1는 G2분의 1에 DG2 partial G2 partial U2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요 위에 있는 식에서부터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G1분의 DG1 U1은 요거는 뭐냐면 로그 함수예요. 로그 G1을 미분을 해주면 로그 G1을 U1에서 미분해주면 그게 바로 G1분의 1의 DG1 DU1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식하고 이 식은 같은 표현식입니다. 그래서 G1분의 DG1 DU1을
로가리드믹 펑션으로 우리가 나타내지면 partial log G1, partial U1 마찬가지로 G2에 대해서도 partial log ln G2 자연 로그 G2 partial U2는 for each fixed N1 and fixed N2에 대해서 요게 이제 열평형 상태에서 다중도 함수가 멀티플리시티 펑션이 만족해줘야 되는 조건식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이게 이제 열평형 조건식인데 다중도 함수의 로가리드믹 펑션이 에너지 미분에 대해서 두 개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열평형 조건이 되고 우리가 이제 개 엔트로피가 S는 엔트로피는 다중도 함수의 로그 함수 다중도 함수의 로가리드믹 펑션 로그 함수로 주어진다는 걸 배웠죠. 그래서 S는 KB, ln-G로 정의를 하면 이 열평형 조건은 뭐냐면 로그 G1 대신에 KB분의 S1 여기 로그 G2 대신에 KB분의 S2 이렇게 되면 KB는 컨스탄트가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요 열평형 조건식을 엔트로피로 나타내주면 partial S1, partial U1, ds1, du1 at fixed n1는 ds2, du2 at fixed n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엔트로피가 만족해줘야 되는 열평형 조건입니다. 열평형 조건이고 우리가 연력학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요 놈은 이제 S1 엔트로피를 에너지로 n이 고정되어 있을 때 엔트로피를 에너지로 편미분을 해준 놈은 temperature의 inverse 그 온도의 역수에 비례한다는 것을 사실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그러면 그걸 안 배웠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더라도 ds, du를 온도의 역수라고 이렇게 디파인을 해주면 엔트로피를 에너지로 편미분을 시켰을 때 그 값이 온도의 인버스에 비례한다라고 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열평형 조건에서 엔트로피는 요 열평형 조건식을 만족을 해주고 그 놈을 이렇게 온도의 함수로 나타내주면 뭐냐면 열평형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템퍼러처가 같아야 된다. 열평형 조건은 뭐냐면 두 개의 온도, 템퍼러처가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는 S는 다중도 함수로 나타내지면 KB, ln-G 그 다음에 그놈을 이제 템퍼러처의 함수로 나타내지면 엔트로피를 내부 에너지로 편미분을 시켜주면 그게 온도의 역수에 인버스에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변화 과정이 두 개를 접촉시켰을 때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변화 과정이 굉장히 천천히 진행돼서 이 시스템의 연력학적 변수 그 입자의 수, 볼륨, 에너지, 엔트로피, 압력, 템퍼러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연력학적 변수라고 하는데 요 놈이 아주 작게 변할 때는 이제 우리가 그 놈이 델타의 개념, 스몰 베리에이션은 이제 델타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ds, du1는 t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델타 s는 t분의 델타 u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인피니테시멀한 프로세스에서는 엔트로피와 온도, 내부 에너지의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델타 S는 T분의 델타 U. 이게 이제 고전적인 연력학적 엔트로피. 고전적인 연력학에서 우리가 엔트로피는 델타 S는 T분의 델타 U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시스템 안에 개 안에 입자수가 일정할 때 엔트로피는 단위 온도당 내부 에너지의 변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단위 온도당 엔트로피의 변화는 단위 온도당 내부 에너지의 변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는 이렇게 연력학적 변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다중도 함수, 우리가 이제 모든 그 어떤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미시 상태수, 그게 다중도 함수라고 했죠. 다중도 함수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 접촉한 두 개의 엔트로피 변화를 보면 하나는 이제 내부 에너지가 U1, 그제 온도가 T1, 그리고 엔트로피가 S1인 시스템과 에너지가 U2, 온도가 T2, 엔트로피가 S2인 초기 상태가 있었어요. 왼쪽의 초기 상태가
U1, T1, S1의 상태가 이제 온도가 더 높은 상태, T1이 T2보다 온도가 높고 이러한 상태. 그러니까 온도는 원 시스템이 투 시스템보다 높은 상태에서 두 시스템을 이렇게 접촉을 시키게 되면 이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에너지의 전달은 뭐냐면 템퍼러처가 높은 상태에서 템퍼러처가 낮은 상태로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에 내부 에너지가 템퍼러처가 높은 놈은 초기 내부 에너지가 델타 U만큼 감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초기 템퍼러처가 낮은 놈은 델타 U 그 감소한 만큼의 내부 에너지를 전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 이제 나중 상태 열 접촉한 평형 상태에서의 나중 상태에서의 엔트로피를 이제 S1 파이널 이제 이 두 번째 시스템은 나중 상태에서의 엔트로피는 이제 S2 파이널 이런 상태로 되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보려면 ds 혹은 델타 S, ds는 ds1, du1 at fixed n1에 이게 du1 델타 u1 더하기 ds2 u2 ds2를 u2로 파셜 데리버티고 요놈이 이제 델타 u2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게 이제 델타 s의 정의인데 델타 u1은 마이너스 델타 u 그 다음에 델타 u2는 플러스 델타 u 얘는 플러스 델타 u만큼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됐고 첫 번째 시스템은 델타 u만큼의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 그래서 델타 u1은 마이너스 델타 u 델타 u2는 플러스 델타 u 이렇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를 내부 에너지로 이제 편미분을 시켰을 때는 템퍼러처의 인버스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요 놈을 정리해주면 얘는 마이너스는 여기 있고 얘는 마이너스 t1분의 1 더하기 얘는 이제 t2분의 1 그 다음 공통인수가 델타 u 이렇게 델타 u로 뽑아낸 것입니다. 여기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두 시스템을 서로 다른 템퍼러처, 서로 다른 내부 에너지, 서로 다른 온도를 갖는 두 시스템을 열 접촉을 시켰을 때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t1분의 1 더하기 t2분의 1 곱하기 델타 u인데 델타 u는 항상 파지티브고 t1은 t2보다 온도가 높다고 했죠. 그러면 이놈은 음수인가요? 양수인가요? 얘가 t1이 t2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양수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항상 0보다 큰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 접촉 후에 엔트로피는 이제 항상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의 엔트로피는 다중도 함수로 나타내주면 KBLNG, 그 다음에 템퍼러처와 온도의 관계로 나타내주면 DS는 T분의 DU, 혹은 뭐 델타 S는 T분의 델타 U 이렇게 주어지는데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이 다중도 함수에서 입자의 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러한 놈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려면 우리가 입자를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n이 많아지게 되면 액세서블한 스테이트, 미시 상태 수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입자수를 더해주면 입자수가 적은 경우보다 많은 경우에 엔트로피가 증가가 되고 또 입자의 에너지가 그 어떤 시스템의 에너지가 이제 제가 이제 이 화살표는 입자의 속도의 크기를 나타내준 속력을 나타내준다고 하면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에너지를 증가시키면 되죠. U를 증가시키면 되죠. N을 증가시켰고 처음에는 또 U를 증가시킬 수 에너지가 증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자를 더해주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증가시키거나 그래서 입자들의 운동이 더 활발해지게 속력이 에너지가 이제 더 증가시키면 엔트로피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제 입자의 수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놈을 이제 볼륨을 크게 해주면 당연히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입자 수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볼륨을 증가시키는 경우, 볼륨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입자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뭐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놈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려면 이 놈을 떼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놈을
molecules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분자를 떼어내게 되면 이제 엔트로피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이그젠플은 뭐냐면 두 개의 구리 시료가 있어요. 카포가 있는데 두 개의 구리 시료가 둘 다 이제 질량은 10g으로 같고 A라고 하는 시료에 있는 구리는 초기 온도가 350도 켈빈이고 B 시료는 질량은 같지만 초기 템퍼러처가 290 켈빈입니다. 이 두 구리를 이렇게 접촉을 시켜서 열평형 상태에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면 열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제 나중 상태, 이제 평형 상태 온도에 도달을 하게 되겠죠. 그때 final temperature를 제가 이제 TF 이렇게 둘게요. 두 개가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온도를 TF라고 하고, 참고로 구리는 온도가 이제 15도에서 100도 정도에서는 우리 이제 구리의 비열이 뭐 0.389 주울 퍼 그람 곱하기 켈빈 이렇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열평형 상태에 도달 후에 에너지의 변화량을 보면 당연히 온도가 높은 놈은 에너지 델타 U만큼의 에너지를 잃었을 테고, 온도가 처음에 낮았던 시료는 델타 U만큼의 에너지를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델타 U하고 온도 변화는 델타 U는 M 곱하기 B열 곱하기 온도 변화 MC 델타 T 이렇게 주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B가 얻은 에너지, 에너지는 MBC의 델타 T가 나중 상태의 템퍼러처가 처음 상태 템퍼러처보다 높기 때문에 이걸 양수로 만들었고, 시료 A인 경우는 처음 상태 온도가 나중 상태 온도로 낮아졌기 때문에 얘는 이제 초기 상태 빼기 나중 상태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지금 이 이그젠플에서는 그 두 구리 시료의 질량이 같다고 했고 비열도 같으니까 온도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final state의 템퍼러처는 320도 요 350 더하기 290 나누기 2 뭐 이렇게 해주면 이제 320도가 final state의 템퍼러처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에너지 변화량 델타 UB는 얘는 에너지를 얻었고 델타 U만큼 얻었고, 델타 UA는 델타 U만큼의 에너지를 잃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 에너지의 변화량은 MC분의 델타 T가 되니까 M 곱하기 C가 10 곱하기 0.389 해주면 이제 3.89 줄 켈빈이 되는 거죠. MC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변화가 30도 각각 30도만큼의 온도 변화를 일으켰으니까 요놈 계산해주면 이제 그 에너지 변화량이 11.7줄을 시료 B는 11.7줄의 에너지를 얻은 거고 시료 A는 11.7줄의 에너지를 잃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열 접촉해서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게 아니고 열 접촉을 한 순간에 0.1줄의 에너지 전달이 발생했다면 두 개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 에너지 전달량이 11.7줄에 비하면 0.1줄의 에너지 전달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한 11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110분의 1 정도의 에너지 전달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 놈은 템퍼러처가 초기 상태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 접촉 순간에 요만큼의 굉장히 적은 양의 에너지 전달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접촉 전의 온도를 거의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질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A 시스템에 의한 엔트로피 변화량은 TA분의 UA가 되고 TA는 350도, 그 다음에 UA는 에너지를 잃었을까요? 얻었을까요? 에너지를 잃은 거죠.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잃었냐면 11.7이 아니고 지금 문제에서 0.1줄만큼의 에너지를 잃었기 때문에 350 켈빈분의 마이너스 0.1줄은 이렇게 마이너스 2.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줄 퍼 켈빈
만큼의 엔트로피가 감소했고, 반면에 B 시스템은 엔트로피가 290 켈빈분의 0.1줄 이렇게 될 때니까 3.45 곱하기 10의 4승 줄 퍼 켈빈만큼의 엔트로피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의 요 순간에 전체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량을 계산을 해주면 델타 A 더하기 델타 SA 더하기 델타 SP인데 0보다 큰가요? 0보다 크네요. 그죠? 그래서 전체 엔트로피는 증가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보통 연력학 법칙, Laws of Thermodynamics라고 하는 연력학 법칙은 뭐 연력학 제0법칙, 연력학 0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두 시스템이 세 개의 개가 있을 때 두 개가 세 번째 개와 열 접촉을 하게 되면 이들이 모두 열평형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가 연력학 제0법칙입니다. 그래서 A라는 시스템이 B라는 시스템하고 평형 상태를 이루고 B라는 시스템이 C라고 하는 시스템하고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면 A라고 하는 시스템은 C라고 하는 시스템과 평형 상태, 열평형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연력학 제0법칙이 됩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건 그냥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 열은 에너지의 한 형태로, 열이 뭐냐? 그러면 열은 이제 에너지의 한 형태다. 에너지다. 열은 에너지다. Heat is an energy.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열은 에너지의 한 형태고,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하는 게 First Law of Thermodynamics.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연력학 제2법칙은 우리가 이제 뭐 그냥 쉽게 엔트로피 증가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라고 하는 게 엔트로피 증가 법칙인데 그게 통계적인 해석입니다. 통계적인 해석에서는 고립계가 평형을 이루어 배열 상태에 있지 않다면 최빈 배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개의 엔트로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증가한다라고 하는 게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라고 하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고 요 놈을 우리가 이제 연력학적인 해석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연력학에서 여러분들이 그 연구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그게 연력학 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하고 관계가 있다고 했죠. 사실은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환 과정에서도 열원에서 열을 빼가지고 이것을 빼낸 열을 모두 일로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연구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엔트로피 증가 법칙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 제3법칙, 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에서 third law는 뭐냐면 절대온도 0K에서 우리가 우주의 온도를 낮추면서 계속 낮췄을 때 가장 낮게 낮출 수 있는 온도가 절대온도 0도입니다. 가장 낮은 온도, 우주에서 가장 낮은 온도를 절대온도 0도라고, 0켈빈이라고 하고 그놈을 우리가 이제 셀시우스로 나타내지만 마이너스 273도 셀시우스인가요? 그래서 절대온도 0도에서는 가장 낮은 온도에서 시스템의 개의 엔트로피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연력학 제3법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배열 가능한 접근 가능한 그 배열 사이에는 엔트로피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연력학 제3법칙 절대온도 0도에서 이거는 이제 퍼펙트 크리스탈인 경우 아주 이상적인 크리스탈인 경우에 템퍼러처가 0도보다 크게 되면 엔트로피는 이렇게 증가 0보다 크지만 요놈의 템퍼러처를 절대온도만큼 쭉 낮추게 되면 절대온도 0도에서는 이러한 배열을 갖는 놈이 다중함수 g가 1이 되고 lng 로그 1을 해주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엔트로피는 딱 0이 되는 이게 가장 퍼펙트 크리스탈인 경우에는 절대온도 0도에서의 엔트로피는 0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양자 진동자, 단조화 진동, 심플 하모닉 오슬레이터, 퀀텀 심플 하모닉 오슬레이터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조화 진동자 한 개가 존재를 하게 되면 용수철에 입자 하나가 매달리는 게 조화 진동자 하나에 해당되는 거죠. 그때 한 개의 에너지 고유값은 h가 오메가에 비례하고 그때 퀀텀 넘버를 이제 s라고 하면
이 경우 이제 가능한 S는 0에서부터 0, 1, 2, 3. 우리가 퀀텀 미케닉스에서는 이게 S 더하기 2분의 1에 H 바 오메가 이렇게 배웠는데, 그 이제 지로 포인트 에너지는 이제 이 경우에 뺀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퀀텀 넘버 S에 비례하게 되고, N개의 조화 진동자가 존재를 하게 되면, 그런 이제 N개, S1 첫 번째 조화 진동, S2 두 번째 조화 진동자, S3 세 번째 조화 진동자에 해당되는 퀀텀 넘버, 그런 놈들은 이제 다 n까지, i를 n까지 다 썸메이션을 해준 놈을 우리 이제 NH바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n개의 조화 진동자에 대한 토탈 에너지는 NH바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n은 뭐냐면 S1 더하기 S2 더하기 S3 뭐 이런 식으로 쭉 다 더해준 게 이제 n이고, 퀀텀 넘버 n이 되는 거고, 이 n개의 조화 진동자에 대한 다중도 함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에서 배웠죠. 그 다중도 G는 여기 이제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 그래서 n 팩토리얼 분의 large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 분의 n large n 더하기 small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고, 우리가 이제 조화 진동자가 한 개가 있는 경우, large n이 1인 경우, 한 개의 조화 진동자의 경우 large n이 1이 딱 되게 되면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이제 n 팩토리얼 분의 이게 1이니까 1 빼기 1이니까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그래서 그러니까 다중도 함수가 한 개의 조화 진동자의 경우에 다중도 함수는 1이다. 모든 퀀텀 넘버에 대해서 각각의 에너지 스테이트에 해당되는 그 배열은 딱 하나씩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n이 그러면 이제 n이 하나가 아니고 이제 n이 large n인 경우, 그리고 그 large n이 무지무지 크다고 했을 때 n이 굉장히 큰 값을 갖는 조화 진동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스털링 근사를 쓸 수가 있는데, 스털링 근사의 경우에 ln n 팩토리얼은 뭐 2분의 1에 ln 2파이 더하기 large n 플러스 2분의 1에 ln n 빼기 n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스털링 근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상수항도 더 n이 무지무지 크게 되면 요 놈은 이제 n의 ln n 빼기 n 요 놈이 가장 다미넌트한 텀입니다. 가장 기여가 큰 항이 되기 때문에 스털링 n이 무지무지 클 때 ln n 팩토리얼은 n ln n 마이너스 n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요 스털링 근사를 이용해서 엔트로피를 구하게 되면 엔트로피는 KLNG 다중도 함수가 되고, 이 다중도 함수는 LNG는 ln n 플러스 스몰 n 빼기 1 팩토리얼 빼기 ln 스몰 n 팩토리얼 빼기 ln 라지 n 빼기 1 팩토리얼, 요 식에서부터 우리가 그대로 적은 거죠. 이렇게 됐고, 여기에 이제 이 빼기 1에서 이 상수항은 라지 n, 뭐 스몰 n 이런 것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얘도 더 우리가 그 근사적으로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런 놈들은 이제 우리가 근사적으로 무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놈은 KB의 ln large n 플러스 small n 팩토리얼 빼기 ln n 팩토리얼 빼기 ln large n 팩토리얼. 그때 우리가 요 스털링 근사를 이제 여기에다 이제 적용을 하면 되죠. 적용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항은 n 플러스 small n의 ln n 플러스 n 빼기 large n 더하기 small n, 요게 이제 요 ln n 플러스 small n 팩토리얼을 해준 거고, ln n 팩토리얼은 빼기 n ln n 빼기니까 더하기 small n, 네, 빼기 n ln n 더하기 large n, 이렇게 스털링 근사를 써주면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고, 요 놈은 이제 small n은 뭐죠? 요 퀀텀 넘버 small n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로 나타내주면 h가 오메가 분의 u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이 무지무지 큰 경우에 조화 진동자, n개의 조화 진동자에 대한 엔트로피를 계산해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떤 온도 T에서 개의 총 에너지를 구하시오. 이 개의 총 에너지는 엔트로피를 우리가 구하고 나면 엔트로피를 에너지에 대해서 for fixed n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 그게 이제 temperature하고 관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dsdu는 t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해서 S를 U로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로그가 아닌 놈은 금방 계산이 되고 로그 함수로 주어진 놈 ln large n 더하기 h 바 오메가 분의 u를 u에 대해서 편미분을 시켜주면 ln x는 x분의 1의 x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h 바 오메가 분의 1에 요 놈을 또 한번 u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h 바 오메가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식을 해주면 첫 번째 요 식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주면 이 첫 번째에서 u로 편미분을 해주면 얘는 h바 오메가 분의 ln 로그 함수고 그 다음에 요 놈을 ln 로그 함수를 u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 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첫 번째하고 얘는 캔슬이 되니까 남는 거는 h바 오메가 분의 1만 남는 거고 이렇게 플러스 h바 오메가 분의 1이 남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요 식을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h바 오메가 분의 1에 ln h바 오메가 u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놈을 편미분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의 인버스 분의 1에 h바 오메가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경우는 마이너스 h바 오메가 분의 1만 남고 요 놈은 u하고는 무관하니까 얘는 편미분을 해주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h바 오메가 분의 1, h바 오메가 분의 1 요 놈은 이제 서로 캔슬이 될 테고 h바 오메가 분의 1이 공통인수로 나오게 되면 얘는 이제 h바 오메가 분의 1에 kb 이렇게 kb가 빠졌네요. kb를 여러분들이 넣어주십시오. 이제 kb가 되고 u 계산한 거 제가 맞겠죠? u를 해주면 kb가 되고 요 놈은 이제 t분의 h바 오메가 kb가 s가 돼서 여기 kb가 여기 요쪽에 이제 k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제 여기에 k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kb t분의 h바 오메가는 ln 제가 kb를 뺐네요. 그래서 ln u에 n h바 오메가 u가 되고 양변에 이제 지수를 주게 되면 exponential h바 오메가 over kbt는 u 분의 nh바 오메가 플러스 u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u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내부 에너지는 뭐냐면 exponential 마이너스 exponential h바 오메가 over kbt 빼기 1분의 nh바 오메가 제가 여기다가 kb 넣어줄게요. 지금 생각난 김에 넣어줘야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kb를 넣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kb를 넣어줘야 될 거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kb를 넣어주고 이렇게 kb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n개의 조화진동자로 이루어진 시스템에서의 그 에너지, 총 에너지는 exponential h바 오메가 kbt 빼기 1분의 nh바 오메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제가 그러면 이걸 끝으로 2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